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평일 내내 시장 보느라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주말 저녁에는 잠깐 숨을 고르면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크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눈앞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조금만 밀려도 불안하고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 또 비교하게 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다음날 우리 시장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호가창을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기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판이 더 커질 때 삼성전자가 정말 어디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HBM부터 나옵니다. HBM 잘하고 있나?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나? SK하이닉스와 격차를 줄일 수 있나? 차세대 HBM에서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 전부 중요합니다. HBM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제품이고 삼성전자도 이 영역에서 반드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다음 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가지고 설명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기업용 SSD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더 커질수록 시장은 단순히 칩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저장 장치,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한꺼번에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왜 다음 판을 놓칠 수 있는지, AI 반도체의 진짜 승부가 왜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묶는 싸움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HBM에 이렇게 집중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장세는 처음에 엔비디아에서 시작됐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 시장은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TSMC를 봤죠.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이 본 게 HBM이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메모리가 없으면 병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머리는 엄청 빠른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전체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처럼 떠올랐고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답답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메모리 회사인데 왜 AI 장세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았을까? 삼성전자는 왜 계속 확인을 요구받을까? HBM 고객사 인증은 어떻게 되고 있나? 수율은 충분히 올라왔나? 차세대 HBM에서는 다시 판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HBM이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시장은 계속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전부는 다릅니다. HBM은 중요하지만 AI 반도체 전체가 HBM 하나로만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필요한 건 훨씬 많아집니다.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그 옆에 HBM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칩을 만들어줄 파운드리도 필요하고 칩과 메모리를 고성능으로 연결할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업용 SSD도 필요하고 서버 전체를 받쳐주는 D램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전력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제품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제품 하나를 봅니다. GPU를 보고
HBM을 보고 그 다음에는 누가 먼저 고객사에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산업이 커질수록 시장은 점점 넓게 봅니다. 누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누가 첨단 공정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패키징으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맞출 수 있는지, 누가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약점도 HBM에서 드러났지만 삼성전자의 기회도 HBM 밖에서 같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저는 폭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회사의 진짜 특징은 한 제품만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축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밖으로도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를 오랫동안 해왔고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 장치에서도 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끝나는 회사가 아니죠.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첨단 패키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전장, AI 기기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을 한다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판이 커질수록 이 넓은 사업 구조가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다는 게 항상 장점으로만 보였던 건 아닙니다. 시장이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넓게 하는데 전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 파운드리는 TSMC가 너무 강하잖아. HBM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갔잖아. 모바일과 가전은 반도체만큼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넓은 구조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여러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각 사업이 실제 숫자로 이어져야 하고 고객이 있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시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판이 커질수록 이 넓은 구조가 다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패키징 따로 보는 흐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전력 효율 좋은 칩을 원합니다. 그러면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공정, 패키징 기술을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걸 얼마나 잘 묶어주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묶어서 고객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뒤처진 회사로만 보지 않고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다시 역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 협력도 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드컴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규모와 숫자부터 봅니다. 대형 협력이다, AI 반도체 뉴스다, 삼성전자의 좋은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큰 뉴스 하나로만 보면 아깝습니다. 브로드컴 협력의 진짜 의미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커스텀 반도체 쪽에서 존재감이 큰 기업입니다. 요즘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GPU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특정 서비스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원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GPU뿐 아니라 네트워크, 메모리, 저장 장치, 패키징까지 모두 중요해집니다. 이런 판에서 브로드컴 같은 회사와 협력한다는 건 삼성전자에게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 AI 인프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당장 모든 게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협력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찍히고 이익률이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질문이 바뀔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은 회사인가? 그런데 앞으로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 AI 반도체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프레임 변화를 봐야 합니다. HBM 하나로만 보면 삼성전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전체판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협력은 숫자보다 방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지 그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AI 반도체의 진짜 승부가 어디서 갈릴까요? 먼저 메모리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고성능 D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메모리 용량과 속도는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많이 파는 메모리보다 고부가 메모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D램이라도 어떤 고객에게 어떤 용도로 어떤 수익성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물량이 늘었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고 있나,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나,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붙고 있나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파운드리입니다. AI 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빅테크 자체 칩, 커스텀 AI 칩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어줄 첨단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TSMC가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드시 고객과 수율, 기술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시장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패키징을 함께 묶어서 파운드리 고객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면 단순한 2등, 파운드리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칩만 만들어드립니다가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맞춰드립니다 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만의 카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첨단 패키징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칩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과 연결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칩과 메모리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발열을 관리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은 단순한 후공정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느냐가 중요합니다. 메모리만 잘해서도 부족하고 파운드리만 한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HBM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HBM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만 HBM을 보되 그 뒤에 있는 더 큰 판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넓게 보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다 하니까 결국 좋은 거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넓게 한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자동으로 높은 평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결국 물어볼 겁니다. 고객이 있는지, 수율이 나오는지, 이익률이 좋아지는지,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줄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가 회복되는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지, 첨단 패키징이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실제 공급 구조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다 하니까 무조건 좋다고 보면 너무 느슨합니다. 가장 좋은 관점은 이겁니다. HBM은 반드시 확인하되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어 실제 고객과 숫자로 연결하는지 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HBM만 보지 말고 메모리 전체를 봐야 합니다. HBM은 상징성이 큽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 전체를 보면 서버용 D램과 낸드, 기업용 SSD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저장 장치와 서버 메모리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반쪽짜리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따로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재평가에서 정말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축이기도 합니다. TSMC라는 강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고객과 수율,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첨단 공정이 좋다가 아니라 실제 고객과 공급 구조로 보여줘야 합니다. 패키징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AI 반도체는 여러 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능을 올리면서도 전력 효율을 잡아야 하고 발열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은 점점 핵심 기술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고객에게 설득력 있는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다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객사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고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고객이 쓰지 않으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빅테크 자체 칩 흐름, AI 데이터 센터 투자 방향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그 이야기가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보면 사람들이 메모리 대장, 스마트폰 대장, 한국 대표 수출주, 코스피 대표주 같은 이미지로 봤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시장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첨단 패키징과 메모리를 묶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확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질문이 바뀌면 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메모리 사이클만으로 평가받는 기업으로 남는다면 시장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에서 필요한 메모리, 저장 장치,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강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강한 신뢰를 받고 있고 TSMC는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AI 생태계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범용 메모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는 큰 회사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이길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서 고객을 잡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어디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HBM 하나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흥분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기업의 방향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등락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 어디서 다시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시장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늦었다로 끝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다 하니까 괜찮다로 넘길 수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HBM은 회복해야 합니다.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고객과 수율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패키징은 실제 공급망 안에서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AI 반도체의 돈의 흐름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다음 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돈은 HBM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로 가고 파운드리로 가고 첨단 패키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비와 소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자동차와 로봇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이제 한 제품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이고 그 길목에 어떤 기업들이 서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
표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을 볼 때 시야를 좁히지 않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을 구분하고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한 겁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돈이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엔비디아와 HBM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장비와 소재,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금융도 단순히 은행주, 증권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대금과 기업 투자, 주주 환원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입니다.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뒤에 연결된 산업까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가 따라오는지, 자동차와 전장까지 연결되는지 보면 돈의 방향을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HBM만 봐도 좁고 스마트폰만 봐도 좁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고부가 메모리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렇게 봐야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시장의 돈이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가 강하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가 따라갈 수 있고요. 전력 수요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전장과 반도체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연결된 산업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기대보다 숫자가 약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던 기업도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해지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봅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HBM이 좋으면 무조건 좋게 보고 HBM이 흔들리면 전부 나쁘게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로 나눠봐야 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전장, 데이터 센터 그룹 중 어떤 조건이 유지되고 어떤 조건이 약해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아니면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구간인지도 봐야 하고요. 내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복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일수록 좋은 회사니까 괜찮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확인할 숫자가 있고 조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매수 전 확인표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도 내 계좌를 지키는 기준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을 HBM 하나로만 보지 않고 어떤 숫자와 조건으로 확인해야 할지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HBM은 중요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은 핵심이고 삼성전자는 이 영역에서 반드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다음 판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진짜 승부는 점점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묶는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도 중요해지고요. 칩이 복잡해질수록 파운드리와 패키징의 역할도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회도 있지만 확인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HBM 고객사와 수율, 서버용 메모리와 SSD 수요, 파운드리 고객 확보, 첨단 패키징 경쟁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면 답답해지고 너무 느슨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HBM은 확인하되 그 뒤에 있는 더 큰 AI 반도체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